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바로 제가 이완합니다. 이론상 완벽한 아빠라는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론상 완벽한 아빠 장동선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자면,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저보고 이론상 완벽한 아빠래요. 이게 사실 디스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상 완벽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한없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은 잘 알지만 현실은 모자란 아빠다, 이런 의미에서 이완아.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하지만 이론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왜 제 채널이 장동선의 궁금한 뇌인지 궁금하실 분들한테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아이의 뇌가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뇌가 성장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뇌 안에 수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이 많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뇌를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일본의 뇌과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도로를 건설하는 거랑 똑같다. 뇌 안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이가 자랄 때 뇌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도로가 건설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뇌에서 일단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도로로 써와요. 그리고서 안 쓰면 없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의 뇌가 잘 발달하려면 최대한 많은 도로들을 만들어 놔야겠죠. 아이의 뇌 안에서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증을 주는 거예요. 호기심. 보통 아이들이 자라날 때 뇌 안에서 도로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아빠, 하늘은 왜 파래? 아빠, 왜 소금은 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잖아요. 이때 아이의 질문을 잘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호기심과 궁금증이라는 게 결국 뇌 안에서 새로운 도로를 막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아이가 평생 동안 이런 호기심을, 궁금증을 잃지 않는 아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아이가 이제 아빠 왜 이렇게 제발 좀 나 좀 내버려둬, 아빠도 지금 할 일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아이를 보내거나, 보통 자주 하는 거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아빠가 이러면 이제 애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 그럼 또 아빠 왜? 이러면은 형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넘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가 이런 아빠, 엄마 이러면서 왜? 라고 물어볼 때 이 왜라는 질문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이의 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아이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11개월 될 때까지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막 일단 다방면으로 도로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1개월, 12개월이 되면은 R하고 L 발음을 안 쓰는 말이니까, 그 발음 차이가 없으니까 그 도로를 안 써가지고 그 차이를 못 들어요. 반면에 미국 아이들은 R하고 L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뇌는 일단 도로를 다 만들어 뒀다가 나중에 이 도로만 쓰이는구나 하고서는 쓰이는 도로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일본 말도 듣고 미국 말도 듣고 독일 말도 듣고 프랑스 말도 듣고 다개 국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어찌됐건 도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도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안 쓰더라도 나중에 돼서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만들어뒀던 도로에 다시 그때 만들어뒀던 도로가 있었지 라고 언어를 배우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아이의 호기심을 길러줘야지만 아이의 뇌 발달에 도움을 잘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이건 제가 바로 전 궁금한 뇌에서 올렸던 영상에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만, 궁금증이 많고 그 궁금증에 답을 해서 찾아 나가다 보면 평생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많은 부모의 아이들이 성적이 더 좋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되죠. 자, 근데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그 이유는 경제력이 좀 높고 돈이 많으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단순히 비싼 과외 선생님 이런 경험이 아니라 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있으면 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꼭 돈 많은 부모만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잘 신경을 못 써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렀는데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앉혀놓고 온갖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다가 동네에 같이 사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면은 막 같이 얘기하는 걸 아이는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의 경험의 폭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넓어져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메시지는, 경제력 때문에 성적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폭이 넓을수록 이 아이는 나중에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매 주말마다 새로운 데를 보여주거나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 신문 기사들을 읽어주거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넓어져 있으면 이것들이 다 뇌 안에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그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더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과외 선생님으로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똑하다는 게 그냥 공부만 잘하는 똑똑함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삶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로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아이들의 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호기심과 궁금증, 왜라는 질문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으면 아이가 배우는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이 건강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더 오랫동안 뇌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궁금증이 많은, 호기심이 많은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이 궁금증과 호기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 경험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뇌 영상을 연구한 일본 뇌과학자가 있는데 다키 야스유키라는 뇌과학자고 이분의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써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매 주말마다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요. 궁금한 뇌 시리즈 중에서 장동선 2화나 이론상 완벽한 아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매주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나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하지만 이론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화나 장동선이었고요. 여러분은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